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인중개사 법령 정지웅입니다. 이 과목은 2차 과목의 1교시 그리고 이제 1번에서 40번까지 출제된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이 과목은 총 3개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중개실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앞부분에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는 26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공인중개사 법령은 뭐 양이 많지 않고 또 내용도 쉬운 편이라서 대부분 수험생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공개 특강으로서 공인중개사 법령의 중요한 부분 위주로 흐름을 쭉 잡아서 한번 공부를 해봅니다. 한 페이지 공부해서 한 문제 정도 맞출 수 있는 정도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공인중개사 법령의 가장 앞부분은 용어의 정의예요. 용어. 총 6가지 용어가 있어요.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그다음에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원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직원은 소속공인중개사, 또 자격증이 없는 직원은 중개보조원, 그다음에 이제 중개, 그다음에 중개업 이렇게 6개 용어가 있어요.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그다음에 중개와 중개업이다 이거죠. 일단 잠깐 오른쪽을 좀 보시면 중개업이란 걸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중개업. 이러려면 이제 자격을 취득해야 되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돼요.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정의하는데 이 공인중개사 법에는 공인중개사 시험 절차가 쭉 정해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를 만들어도 돼요. 법인을 만들어도 되는데 예를 들자면 주식회사 만든다는 얘기죠. 당연히 그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자, 이런 다음에 어디를 찾아가냐면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에 찾아가요.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군구. 이걸 4글자로 등록관청이라는 표현을 써요. 등록관청. 등록관청에 가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등록은 오를 등자요 기록할 녹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장부에 적어 올린다. 나는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중개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구청에 우리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시군구에 올라가면 이 자를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냥 중개업하는 사장님 생각하시면 돼요.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는 2가지 종류가 있죠. 현재까지만 봐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자가 있고 법인을 만들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거죠. 짧게 말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중개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중개업부터 시작하는 건데 자, 중개업이란 이쪽으로 와보니까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다시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 안에 보면은 중개가 있습니다. 중개는 또 뭘까? 이따 한번 자세히 나오지만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중개라는 건 토지나 건축물 이런 걸 중개 대상물이라 하거든요. 토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A, B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 이런 계약을 알선하는 것이다. 더 쉽게 말하면 내 소개로 둘이 만나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린 중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개다.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이걸 하는데 의뢰받고 보수받고 업으로 할 때를 우린 중개업이다 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정의. 문제 풀 때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자, 뭐뭐를 말한다 이렇게 나올 때는 뭐뭐만 말한다 이렇게 읽으면 쉽게 문제 풀려요.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만 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따 우리 OX도 풀어볼 텐데 이런 지문이 출제됐었어요.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의 유무에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X 이렇게 출제됐어요.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닌 거예요.
자, 보수를 받고 하는 것만 말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쉽게 한번 기억해 두세요. 보수를 받지 않으면 뭐가 아니다? 중개업이 아닌 거예요. 자, 다시 보수를 받지 않으면 뭐가 아니에요? 중개업이 아니다.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만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자, 업이라는 건 계속적으로 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우연히 어쩌다 한 번 했다. 그럼 이건 중개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죠. 의뢰받고 보수받고 이 중개를 업으로 하려면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격증 따거나 아니면 법이 만들어서 등록관청에 등록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법에는 뭘 하지 않고, 그렇죠, 등록하지 않고 뭘 하면, 중개업을 하면 처벌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법에 이제 48조에 우리 법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걸 행정형벌, 간단히 형벌이라 형벌. 징역형 벌금형을 다 주는 건 아니고 또는이니까. 그리고 징역 주더라도 3년 이하, 벌금 주더라도 3천만 원 이하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받는 자가 무려 12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이쪽과 관련된 애가 누구냐면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는 이렇게 처벌한다고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자는 등록하지 않은 자인데 이 자가 노란색 뭘 하면은 중개업을 하면 처벌된다 이 말이에요. 이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면 이게 처벌된다는 얘기예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질문 하나. 자,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당연히 맞는 질문이죠. 맞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자, 풀어보세요.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OX? X로 좀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답은 O인데 X로 느껴지는 이유는 이 등록하지 않은 자는 중개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쟤는 저걸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꾸 X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 우리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 뭐예요? 중개업이에요. 그럼 이 행위를 했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했어도 중개업인 거고 등록하지 않은 자가 있어도 중개업인 거예요. 다만 적법이냐 위법이냐 이 차이인 거지. 다시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어요. 중개업에 해당한다. O. 다만 처벌되는 거죠. 처벌되는 거.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했어도 중개업, 등록하지 않은 자가 있어도 중개업인데 다만 밥 먹냐, 콩밥 먹냐 그 차이인 거죠. 그 차이인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어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O. 맞는 지문이에요. 다만 처벌되는 거죠. 그럼 질문 드릴게요. 등록하지 않은 자가 보수를 받지 않고 중개를 했어요. 처벌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니까. 이게 아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은 자라도 보수를 받지 않았으면 중개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처벌되는 건 아니고. 자,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다. 또 등록하지 않은 자가 보수받고 중개를 했는데 어쩌다 우연히 한 번 했어. 이땐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례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으로 하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에요. 우연히 단 한 번 이런 말이 뜨면 이건 중개업이 아닌 거예요. 현재 우리가 뭘 배우고 있어요? 중개업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중개업. 중개업은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다. 근데 보수를 받지 않았거나 업으로 하지 않았다. 우연히 단 한 번 했다. 그럼 뭐가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은 자가 했어도 이건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잠깐만 뒤로 가서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여기 이 중개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중개업. 한번 풀어볼게요. 바로 문제가 풀릴 거예요.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다. OX? X죠. 이 등록하지 않은 자가 했어도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을 했으면 중개업에 해당하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 두 번이나 시험에 나온 지문이에요. 자, 2번. 29회 때 출제된 지문인데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X. 자, 보수를 받지 않으면 뭐가 아니다? 중개업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 3번은 판례인데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이자는 등록하지 않은 자였어요. 등록하지 않은 자인데 무려 5만 평이라는 땅을 중개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 말일날 복비, 중개 보수를 받기로 약속돼 있어. 무려 5천만 원씩이나 받기로 약속돼 있었는데 이 보수를 받기 전에 걸린 거예요. 재수 없이. 이왕이면 바꿔 걸리지. 자, 그럴 때 과연 이자를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이자의 주장은 뭐예요? 판사님, 저는 아직 안 받았다고요. 어쨌든 안 받았으니까 중개업은 아니지요. 이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검사 쪽의 주장은 뭐냐면 아직 안 받은 건 맞다. 아직 안 받아 맞지만 너 지금 받기로 약속돼 있지 않냐? 그럼 받은 거지. 그리고 이제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론은 처벌됐게 안 됐게요. 처벌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수를 받고 오라고 돼 있잖아, 중개업이. 그럼 아직 안 받았잖아요.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 다시 이쪽으로 와보면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았어요. 단지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데 그쳤어요. 그럼 어떤 중개업은 이다 아니다? 중개업은 아니다. 해서 O. 그래서 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었어요. 자, 4번. 우연히 단 한 번 건물 전세 계약을 중개하고 보수를 받았어요. 자, 보수를 받았다는 말이 흔들리면 안 돼요. 받았더라도 우연히 단 한 번 건물 전세 계약을 중개했다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 시험에 우연히 단 한 번 이걸 꼭 줘요. 우연히 단 한 번 이 말이 딱 뜨기만 하면 이건 뭐가 아니에요? 중개업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문제 보시면 돼요. 중개업은 이 정도예요. 이 정도에서 거의 다 나와요. 다시 이제 앞으로 갈게요. 우리 어디까지 왔냐면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중개업이란 이런 거다. 중개업을 하려면 자격증 따거나 아니면 법인 만들어서 등록관청에 등록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셔라. 그래야만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이거예요. 근데 이 중개업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중개가 들어있잖아요. 중개. 이 중개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 중개라는 건 뭐냐? 자, 이쪽으로 와보시면 이거예요. 이 중개. 이 중개는 뭐냐? 자, 중개란 자, 색깔은 이 색깔인데 색깔 이쁘네요. 이거. 자, 중개란 법의 제3조, 법의 3조에 뭐가 있냐면 중개 대상물이라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법의 3조에 정해진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중개 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다음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걸 우리 법의 3조의 중개대상물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토지 건축물이죠. 임목은 그 등기된 수목의 집단을 임목이라는데 나무도 등기가 되거든요. 나무를 등기하는 이유는 이 나무의 저당권 설정하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대출 받으려고 하는 거죠. 나무 임목 사업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광업재단, 공장재단 비슷한 건데 이 공장재단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장 안에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고 건물 안에 각종 기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전체를 하나로 만들어요. 하나의 부동산으로 만든 걸 재단이라 합니다. 재단. 이렇게 해서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을 만들어 등기하고 그다음 저당권 설정해서 대출받는 게 목적이에요. 전체를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광산 쪽에 있으면 광업재단, 공장 쪽에 있으면 공장재단이에요. 간단하게는 토, 건, 입, 광공이라고 해요. 다시 졸아보면은 일단 중개대상물이 뭐냐? 법의 3조에 정해진 중개대상물은 토, 건, 입, 광공, 토지,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걸 우린 중개대상물이라 한다. 중개대상물이라 하고 자, 이 5가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5가지 중개된 선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자, 매매를 도와줬으면 중개입니다. 교환 계약을 알선했어도 중개, 임대차를 알선했어도 중개다. 뭐 이런 것도 출제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교환 계약을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오! 이렇게 풀기도 하고, 이렇게 내기도 하고.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오! 이렇게 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계약이 매매, 교환, 임대차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 말고도 지상권 들어보셨죠? 지역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지상권이라면은 어떤 내가 건물 같은 걸 소유하기 위해 타인 토지를 이용하는 걸 말한단 말이죠. 저기 땅 주인이에요. 그리고 나하고 계약을 해요. 계약으로 당신 땅을 내가 30년 빌릴게. 빌려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는 거죠.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권은 땅 주인하고 나하고 만나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 지상권 취득하자 설정 계약하고 등기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근데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둘이 만나서 계약이 된다면 그건 중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 그림도 알듯이 내 소개로 둘이 만나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그건 중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뭐 지상권, 뭐 지역권, 뭐 전세권, 또 저당권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걸 법에 다 열거할 수는 없으니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밖에 이거 외에 그 밖의 다른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자, 이 모두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이 그 밖의 권리 하나는 뭐가 들어있느냐 이건데 지금은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자, 지상권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중개 토지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지상권의 설정 계약과 이전 계약을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오! 이렇게 풀면 돼요. 또 지역권. 이번에 30회 출제됐거든요. 토지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지역권의 설정과 이전 이걸 알선하는 건 중개에 해당한다. 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전세권. 전세금 주고 타인 부동산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또 저당권도 있어요. 저당권. 저당권 이런 것도 가능한데 이 저당권에 대해서 어떻게 중개가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잘 칠 텐데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고요. 여기다가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A는 아파트 소유자예요. 아파트 소유자고 현재 B가 이 아파트를 샀어요. 아파트를 샀어요. 매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걸 도와줬으면 이건 중개죠. 당연히 중개인데 이 매수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사장님 내가 잔금이 부족하네. 개공이 걱정 말아요. 계약서 쓰면 내가 대출 알선 해드릴게. 그리고 이제 계약서 쓰고 개공이 이제 아는 은행에 전화를 해요. 은행에 그 중개사무소에 은행에서 이게 명함 같은 거 놓고 가요. 대출 알선 해달라고. 은행도 개공 도움 많이 받겠죠. 그럼 이제 개공의 소개로 B하고 은행 직원 만나가지고 계약서를 쓰는데요. 첫 번째 계약서는 어떤 걸 쓰냐면은 금전소비대차 계약. 금전소비대차라고 해요. 대출 계약을 말해요. 금전소비대차 계약. 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도와줬다고 해봐요. 개공이 도와준 거죠. 계약서는 둘이 썼겠지만 나의 소개로 둘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다면 이건 중개일까? 이것은 과연 중개일까? 중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 이유는 뭐냐면 금전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중개가 되려면 이 5가지 물건, 토지, 건축물, 임목, 광업, 공장지다. 대표적으로 토지, 건축물이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계약을 도와주는 것만 중개인 거예요. 근데 금전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고 동산이잖아요. 그러니 금전 소비대차를 도와주는 건 이거 중개가 아닌 거예요. 중개 아닌데 중개가 아니라는 건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에요. 그냥. 그러면 은행이 이 대출알선 도와주면 그 대출알선 수수료 좀 주게 안 주게요? 줍니다. 그냥 해줄 리가 없잖아요. 보수를 주는데 이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적용되지 않아요. 왜?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받는 거예요. 알아서. 자, 근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B가 취득한 이 아파트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도 해야 되잖아요. 저당권의 설정 계약.
설정 계약도 둘이 하게 될 텐데 이걸 도와준 것도 누구예요? 그렇죠. 개업공인중개사가 도와준 거잖아요. 이만큼은 우리 뭐다? 중개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당권은 토지 건축물에 성립되잖아요. 그리고 계약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가 중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갑이 누구였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였거든요. 자, 일반인이었어요. 개공이 아닌 자인데 이 자가 그냥 금전 소비대차 도와줬다. 이걸 도와주는 것 자체는 위반이 아니죠. 왜? 중개가 아니니까요. 중개 아니니까 보수받고 개독해도 중개업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와 함께 뭘 도와주다가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함께 도와주다가 보수를 받고 계속하다가 처벌된 사건인 거예요. 당신은 뭐에 해당한다? 중개업에 해당한다. 왜? 저당권도 중개대상 권리에 포함되니까. 그럼 저당권의 설정 계약을 도와주는 건 뭐예요? 중개인 거죠. 그리고 이 중개를 보수받고 계속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중개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자격증 따서 등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저당권의 설정계약 알선을 보수받고 계속하면 중개업이 되니까 처벌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죠. 제가 방금 이 저당권을 예를 하나 들어드려서 이 전체 흐름을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뭘 말씀드렸냐면 자, 5가지 물건, 이 5가지 물건인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계약을 도와주는 것이 중개이고 그리고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걸 도와주는 것도 뭐고 이런 것도 다 중개이고 그다음에 이 전체를 보수받고 업으로 하면 뭐가 되고 중개업이 되고 이 중개업을 하려면 뭘 따서 자격증을 따서 아니면 법인 만들어서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전체 흐름이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이 5가지 물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걸 알선하는 것을 보수받고 계속하면 처벌된다. 이런 흐름이에요. 사실은 이 흐름이. 중개와 중개업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중개에 대해서 중개 대상물이 뭐냐 알았고 그다음에 우리 중개할 수 있는 권리 사실 이게 다는 아닙니다만 현재 문제 풀 때는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풀 수는 있어요. 자, 이게 중개입니다. 중개. 방금 우리는 중개업과 중개라는 걸 공부해 본 거예요.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중개. 자, 중개에 대해서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자, 이게 중개 여기 있습니다. 중개란 자, 거래 당사자 사이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교환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한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뭐 이런 지문이 나와요. 또 거래 당사자 간의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이번 30회 출제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 중개와 중개업을 해봤고 나머지 용어도 중요해요. 자, 나머지 용어는 이제 여기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여러분 이 공인중개사법에는 공인중개사 시험 절차가 쭉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는 그자만 말한다 이거예요. 그자만 말한다. 예를 들면 시험 지문 한번 내볼까요? 이런 지문이 3번이나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서 부동산 중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상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OX. X. 그 틀린 이유 뭐예요? 그렇죠. 꼭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 말한다. 미국에서 따오면 일본에서 따오면 공인중개사 아닌 거예요. 꼭 이 법에 의해서만. 그리고 여러분 이 용어를 보면 이 법에 의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적혀 있으면 자격증 따서 아직 중개업을 하지 않고 집에다가 모셔놓은 분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자도 공인중개사인데 그자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자만 말하는 건 아니고 자격증을 따서 우리 등록하면 뭐라고 불러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불러요. 자격증을 따서 취직하면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불러요. 자격증을 따서 집에다가 모셔놓으면 그렇죠. 장농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죠. 이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공인중개사는. 이들을 모두 묶어서 우린 공인중개사를 하죠. 그럼 이들은 전부 다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잖아요. 자, 그러면 예제 또 풀어보자고요. 예제 풀어보시면 자, 여기 공인중개사입니다. 여기 공인중개사라는 그 지문이 1번하고 2번 지문이에요. 한번 풀어볼게요. 자,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여러분, 뭐뭐를 말한다는 어떻게 읽으셔라? 뭐뭐만 말한다라고 읽으시면 된다고.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만 말한다. OX. X죠. 그럼 아직 중개업을 하지 않고 있으면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끝나야 돼요. 자격을 취득하고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건 아닌데 이렇게 정의를 하면 틀리는 거예요. 정의. 뭐뭐를 말한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 더 연습해 볼까요? 자,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OX. X. 왜? 이번에는 자격을 취득해서 개공에게 소속된 자만 공인중개사로 쓴 거니까. 그럼 아직 소속이 안 돼 있으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인중개사라는 용어는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만 다 끝나야 맞는 거예요. 그렇게만 나와야 돼 무조건. 그렇게만 나와 맞아요.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갑니다. 자,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로 할게요. 자,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역시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를 차려요. 그런 다음에 시군구에 가서 등록한 자를 말한다. 그 자만 개업공인중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건을 갖추어야만 뭘 할 수 있다.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 만들어서 등록한 거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개인적으로 등록한 거죠. 이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누구냐면은 우리나라에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된 게 1984년이에요. 굉장히 오래전에 도입됐죠.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1회 시험이 1985년이에요. 85년에 제1회 시험이 치러지고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공인중개사가 배출되기 시작한 거예요. 1회 시험의 합격자는요, 무려 6만 명이나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겠어요. 근데 아직 초기에는 공인중개사가 숫자가 충분하지 않아서 1989년까지는요, 자격증이 있든 자격증이 없든 다 중개업에 허가를 받을 수 있었어요. 처음에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1990년 1월 1일부터는 오로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에게만 중개업을 허가를 내줬던 거예요. 그 당시는. 그래서 이제 1990년 1월 1일 이전까지 이렇게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 흔히 뭐 복덕방 사장님들, 이 사람들을 그 이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중개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다는 말이에요. 언제까지 허용했냐면 돌아가시거나 폐업할 때까지. 웬만하면 폐업 안 해요. 그렇죠. 그때까지 중개업을 허용해 준 거예요. 지금도 전국에 약 3천여 명이 남아 있어요. 그럼 이 자들은 공인중개사는 아닌 거죠. 공인중개사는 아니지만 개업공인중개사인 건 맞아요. 그렇군요. 특이한 분이에요. 공인중개사는 아닌데 개업공인중개사예요. 그리고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폐업하는 순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없이 다시 등록이 안 되죠. 몇 가지 앞으로 법의 제약을 받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다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간판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쓰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는 아니니까 부동산 중개 이런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몇 가지 제약을 받아요.
현재 새로 배출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둘만 새로 배출되는 거죠. 세 번째 분은 새로 나오진 않아요. 자, 이 셋을 모두 묶어서 우리는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 그럼 이제 한번 예제 또 풀어볼까요? 예제를 풀어봅시다. 여기 이제 3번 지문인데 이거 하나만 잘 이해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잘 해결돼요.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고, 자,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자, 뭐뭐를 말한다는 뭐뭐만 말한다고 읽으시면 된다. OX? X. 답은 밑에 있어요. 답 밑에 있는데 왜 틀렸어요? 이 말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만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쓴 거니까 법인인 개공과 부칙상 개공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야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오로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만 개공이야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 지문만 잘 이해하면 돼요. 잘 이해하면 개공은 게임 끝이에요. 이제 다시 앞으로 와서 이 개업공인중개사를 조금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기 위에 있는 여기 개업공인중개사. 일단 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좀 자세히 보면 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란 말 그대로 법인을 만들어서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법인은 어디서 만드냐면 법원 등기소에서 법인 설립 등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법인은 이제 법인 설립 등기하고 회사 만든 다음에 시군구 등록관청에 가서 등록하라 이 말이거든요. 이때 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어떤 회사를 만들어야 되느냐? 상법상 회사를 만들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만들어도 된다. 근데 또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로 돼 있고 뭐가 됐든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돼 이렇게 돼 있어요. 상법상 회사란 말 그대로 상법에 규정된 회사란 얘기예요. 상법에 규정된 회사는 5가지가 있는데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가 있어요. 이걸 제가 적어드렸는데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그 경영진을 임원이라는 용어를 써. 임원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우리 뭐 이사, 감사 이런 사람이에요. 주식회사 만들 때 한 2명 정도면 충분히 가능해요. 뭐 어마어마한 큰 회사만 상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다음에 합자회사와 한명회사는 그 경영진, 이사를 무한책임사원이라는 용어를 써요. 상법에 그런 사용하는 용어예요. 이 무한책임사원은 그냥 회사에 투자도 하고 실제 경영도 하는 이사를 말하고 그 대신 회사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무한대로 책임진다는 표현에서 무한책임사원이랍니다. 그냥 주식회사의 이사급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무한책임사원은 용어가 길어서 그냥 사원이라고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읽다가 임원 또는 사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임원 또는 사원 이런 용어가 많이 나와요. 앞으로 많이 나오면 이 말은 이사님 또는 신입사원 박대리 이런 뜻이 아니라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의 임원 또는 한명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즉 상법상 회사의 이사들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임원 또는 사원 이럴 때 이사님 또는 박대리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상법상 회사 이사들이란 뜻이에요. 임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을 줄여 쓰는 말이에요. 임원 또는 무한책임사원. 자,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도 임원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협동조합은 뭐냐면 같은 뜻, 또 같은 일을 하고자 모인 사람들이 만든 회사예요. 이제 동종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만든 회사다는 건데 주식회사와 다른 점은 주식회사는 최대 주주가 회사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구조가 되지만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는 평등한 지배 구조를 가진 회사다. 그냥 이것도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평등한 지배 구조를 가진 회사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에 뭐냐면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를 말해요. 협동조합을 뭐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봉사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협동조합을 사회적 협동조합이란다. 비영리 협동조합 말 그대로. 그럼 비영리 협동조합을 만들면 왜 등록이 안 되느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중개사무소 옆에다가 누가 사회적 협동조 만들고 유리창에 걸었어요. 중개보수 공짜. 근처는 다 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협동조합도 임원이라는 용어를 써. 임원. 그 다음에 이 법인의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 임원 또는 사원 중에서 대표자는 중개사에 대해 그리고 대표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 다 있으니까 지울게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주식회사 아까 2명 정도 모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했잖아요. 2명이 만든 회사는 이거예요. 자, 일단 법인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 임원 또는 사원 중에 한 사람은 누구? 대표자이어야 되죠. 대표자는 누구일 것? 공인중개사일 것. 그 다음 대표자 빼고 이제 한 명 남았죠. 한 명 남았어요.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은 중개사인다고 그래서 대표자를 빼고 그럼 이자는 중개사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3분의 1 이상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0이니까 둘이 만든 회사는 둘 다 중개사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한 명 더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공인중개사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돼요. 2분의 1은 되잖아요. 역시 한 명 더 있어도 이제는 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돼요. 3분의 1은 되잖아요. 자, 봐서 이들이 곧 이 회사를 만든 거죠. 회사를 만든 거고 이런 요건이 회사를 만든 다음에 등록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뭐 신입사원, 박대리, 뭐 김과장 이런 분들이 회사원들 있잖아요. 이 회사원들은 우리 법에서는 고용인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야. 고용인. 이 고용인은 한 명도 안 둬도 돼요. 뭐 두더라도 내가 공인중개사만 두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만 두던 이것도 내 맘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이사들이고 여기 이제 회사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대표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사원은 될 수 있군요. 그 이유는 이 법인은 중개업 이외에 다른 겸업도 가능해요. 그럼 다른 겸업이라는 건 중개업이 아닌 업무잖아요. 그런 업무는 당연히 공인중개사가 아닌 전문 경영인도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법인은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우리 어디로 왔느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건 자격증이 있는 직원을 말하는 거고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없는 직원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법인에서는 이렇게 써요. 자, 이거부터 적어드리죠. 이자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개인적으로 증 따서 등록한 거잖아요. 이자가 이제 직원은 역시 둬도 되고 안 둬도 될 거예요.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 중개보조원이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법인은 어떻게 이름을 부르느냐? 갑은 늘 대표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5명 중에 자격증 있는 자가 을하고 A잖아요. 둘 다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용어를 써요. 같은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같은 용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자격증이 없는 B 있죠. B. 이제는 중개보조원이에요. 중개보조원이고 놀랍게도 얘네 둘은 법에서 부르는 용어가 없어요. 중개보조원은 아니에요. 사원 임원 사원 경영진이기 이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들은 그냥 이름은 따로 없고 우리끼리 임원 또는 사원 중에 공인중개사 아닌 자 이렇게 불러요. 그럼 현재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법인은 이렇게 둘 종류가 있더라. 임원 또는 사원인 소공도 있고 고용인인 소공도 있더라는 거지. 그럼 이제 소공이란 개공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데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뭐한다? 포함한다. 이자를 포함해서 소공이라 한다. 그러니까 개공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는 다 소공이고 법인은 사원 임원 중 공인중개사인자도 소공이라 한다. 그리고 중개 업무를 뭐하거나 수행하거나 개공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란 말입니다. 그렇죠. 수행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는 거죠. 수행은 뭐냐면 나중에 우리 배워요. 그 의뢰받은 물건을 잘 권리 분석해서 살 사람한테 설명해야 돼. 설명. 뭐 대장도 보여주면서 등기부도 보여주면서 이런 걸 확인 설명이라 해요. 이 확인 설명은 중개보조원은 못해요. 그렇죠. 당연히 부동산을 잘 권리 분석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자격증 있는 자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둘 간의 계약이 체결되면 확인설명서 작성, 또 거래계약서 작성, 거래계약서가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거 작성하는 일을 할 수 있어. 누구도 소공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확인설명을 해야 되고 확인설명서 작성하고 거래계약서 작성하고 이런 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야. 우리 직원과 사장과 직원 정도 차이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작성 의무자는 누구고 개업공인중개사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의무자는 아닌데 작성할 수는 있고 이런 거죠. 작성할 수도 있고. 이게 사장과 직원 차이죠. 수행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는데 중개보조원은 수행은 하고 못하고 이제 주의할 점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여기는 뭐 공인중개사로서 이런 게 바뀌면 안 돼. 그래서 소공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러면 안 되고 보조원은 공인중개사로서 이러면 안 되고 아닌 자로서 개공에게 소속되었습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집 보여주는 거, 또 커피도 타주는 거 이런 일들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당연히 중개 업무와 관련된 걸 하겠지 뭐 사생활 같은 걸 도와주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다. 수행은 안 되는 거죠. 수행은 X다 이거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볼까요?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중요한 게 되게 많아요. 이쪽에. 자, 문제도 많네요. 한번 풀어봅시다. 이번 시간 마지막 내용이에요.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와 관련된 현장 안내 및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자, OX? X. 자, 왜 틀렸어요, 이거? 왜 틀렸습니다. 자, 일단 개공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이건 맞잖아요. 이건 맞는데 중개 업무와 관련된 현장 안내와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수행을 못하게 되잖아요.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뭐를 말한다 나올 때는 수행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번. 소공이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만 소공이에요? 아니에요. 얘도 소공이죠. 공인중개사인 개공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도 소공인 거죠. 틀렸죠. 이것도 X. 이것도 X입니다. 자, 3번. 이거 X, 이것도 X. 자, 3번은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OX? O. 법인의 사원 임원인데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는 공인중개사예요. 그럼 포함되는 거죠. 이 자는 소공이다. 좋아요. 그 다음 공인중개사로서 개공에게 고용되어 그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에요. 일단 공인중개사는 맞죠? 고용되었죠? 중개 업무를 뭐하고 있어요? 보조하는 자도 소공이다. 이 1번과 4번은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도 공인중개사야, 여기도 공인중개사예요. 공인중개사예요. 그리고 여기도 분명히 보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맞는 지문이에요. 왜 그럴까? 여기는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면 뭐뭐만 말한다가 되니까 수행을 못하게 되는 거고 4번은 공인중개사인데 고용되어서 중개 업무를 보조하고 있어 저자는 그 자도 소공이다. 오 이러면 뭐뭐를 말한다는 지문이 아니라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개공인데 공인중개사를 2명 고용했어요. 한 사람은 계약서 확인설명서 쓰고 계약서 쓰라고 했어요. 그럼 중개업 수행하고 있죠. 그럼 그자도 소공이죠. 근데 이 사람한테 보니까 그렇게 커피를 맛있게 타네. 자네는 다른 거 하지 마. 하루 종일 커피만 타세요. 계약서 쓰고 이런 거 안 해. 보조만 하고 있어. 그래도 당신은 뭐예요? 소공이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있는 거예요. 공인중개사인데 고용되어서 중개업 보조하고 있는 자도 뭐예요? 소공인 거예요. 자, 5번. 중개보조원은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개공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왜 틀렸어요? 틀린 이유는? 그렇죠. 공인중개사로서가 아니라 뭐
아닌 자로서 이렇게 나와야 되죠. 아닌 자로서. 자, 6번은요. 보조원은 자, 여기 아닌 자로서 좋아. 아닌 자로서 소속되었습니다. 현장 안내 그리고 계약서 작성 이게 틀렸네. 계약서 작성. 투입부는 맞고 단순한 의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니까 틀렸습니다. 시험에 중개보조원이 단 한 번도 옳게 출제된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현재 우리 첫 시간에 뭐였냐면 이 법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 공부하신 거고 실제 현장 가잖아요. 이 정도만 알아도 문제 풀어요. 풉니다. 자, 이렇게 공인중개사가 뭐냐, 법인도 알았고 그 다음에 등록한 자가 개공이고 종류는 3가지가 있더라. 이렇게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면 뭐 할 수 있다? 중개업,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다. 업으로 할 수 있고 등록하지 않은 자는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면 처벌되는 거죠. 그리고 이 중개업 속에 들어있는 중개가 이거다 이거지. 중개는 토건입관공 5가지 물건에 대해 당사자 간의 매매련 임대차 그 밖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걸 도와주는 것이 중개다 이거죠. 중개다. 그 다음에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이 법에서 주로 사용한 용어를 알아야 다음 시간도 진행이 될 테니까 첫 시간에 이걸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다음 단원 이어가겠습니다.